그 함께하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숨쉰다. 늘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공간에서 우리는 숨을 쉬는 법을 배운다. 조용히 적응하며 살아남음을 때론 더 깊은 무언가로 착각하면서. 우리 사이에 남는 것은 언제나 애정만은 아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연약한 공기일 뿐이다. 때로는 방 안에서 가장 부드러운 숨결 하나가 우리를 이어주는 전부가 된다. 1화. 불꽃이 아닌 채원의 눈빛. 간혹 그런 눈빛이 있다. 불꽃처럼 뜨겁지도 빛나지도 않지만 스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내 안에 조용히 물결을 일으키는 시선. 소미는 그날 오랜만에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명확하지 않았다. 따스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진지하고 너무나 조용해서 더 궁금했다. 나를 본 건가? 내 뒤에 공기를 본 건가? 똑같은 회의실, 비슷한 얼굴들, 낯선 얼굴들은 모두 자기 할 말을 빨리 하고 도망가듯 물러났다. 서로를 알아가려 하기보다는 견뎌야 할 시간을 함께 소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 그 안에서 재우는 유일하게 말을 줄이는 사람이었다. 그가 말하는 순간엔 공기가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것 같았다. 말이 아닌 그 잠깐의 공백이 더 마음에 남았다. 소미는 처음부터 재훈이 궁금했던 건 아니다. 사실 무표정한 사람이란 처음엔 신경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며칠째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눈이 마주쳤다.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우연히 시선을 주운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다고 느껴졌다. 무심한 듯 진지한 눈빛. 그 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편안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증명하려 들지 않는 시선. 소미는 그 순간 살아있는 감정이란 꼭 요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다. 그날 밤 소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감정이란 건 설명보다 감각으로 먼저 온다. 그 시선이 나에게 왜 남는지 알 수 없지만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다. 그건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2화. 말없이 지나간 말. 재훈의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건 일종의 기류였다. 그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을 눈치채게 만들었다. 소민 역시 처음에는 그 자리를 피해 앉았지만 어쩌다 자리 배정이 바뀐 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던 사람처럼. 그날은 오전부터 미세먼지가 심해 유리창 밖이 온통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공기도 얼굴도 마음도 탁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트북만 두드리는 공간 속에서 소미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을 건드렸다. 또 흔들리고 있네. 나. 습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언가를 쓰러뜨리는 자신이 싫었다. 종이컵은 다행히도 비어 있었지만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조용히 종이컵을 주워 자신의 쪽으로 옮겨놓은 손. 말없이 정리된 선. 재훈이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손끝엔 어딘가 부드러운 동선이 있었다. 소미는 말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조차. 왜냐하면 그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다시 시선을 아래로 두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이런 사소한 순간을 기억해도 될까? 너무 사소해서 말로 꺼내는 순간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쉬는 시간. 재훈이 말했다.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노트에 쓰는 거 글이에요. 소미는 놀랐다. 그가 본 것이다. 자신의 노트를. 표지는 아무 장식 없는 회색. 무심히 보면 지나칠 수도 있는. 네, 뭐 그냥 끄적이는 거요. 짧은 침묵.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거 나중에 보면 살아있는 시간 같죠. 소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속으로 울컥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말 한 거지? 살아있는 시간. 그 말이 마음 한쪽에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소미는 매일 조금 더 정성스럽게 글을 썼다. 재훈이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그가 다시 한번 읽을까봐. 3화.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미는 요즘 자주 생각에 잠겼다. 말을 꺼내기 전부터 스스로에게 되묻고 대답하고 그 대답에 또 질문을 달았다.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다. 특히 재훈을 마주할 때는 더 그랬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필요한 말 외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니 먼저 말을 꺼내야 할 이유는 소민에게 있었고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도 회의실은 조용했다. 작은 과제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이었고 소미는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든 말해보고 싶었다. 저기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재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소미는 자신이 준비한 말들이 다 흩어지는 걸 느꼈다. 그냥 제가 착각했나봐요. 작게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더 어색했다. 그런데 재훈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잠시 그녀의 노트를 흘끗 보았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조용한 반응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쉬는 시간 소미는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 손에 컵을 쥐고 문 앞에 서서 방금 전에 자신을 폭기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거야. 생각보다 훨씬 멍청했잖아. 그런 자책이 올라오다가 문득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싶다는 생각은 오랜만이었지.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웠다. 그 작은 실패가 꼭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노트에 다시 글을 남겼다. 말은 다 엉켜버렸지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무의미하지 않았다. 사와. 나는 괜찮지 않다. 그날 오후 발표 자료를 수정하다가 실수가 생겼다. 모든 팀원이 당황했고 누군가는 짜증을 내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소미는 얼어붙은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재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뒤를 지켰다. 이건 그냥 파일이 꼬인 거예요. 복구하면 돼요. 그는 모니터 앞에 앉지도 않고 그녀의 손이 놓인 키보드를 가리켰다. 여기 이거 누르면 복구 기록 뜰 거예요. 잠깐이었지만 그의 말은 사과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지만 그 이상으로 느껴졌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조용히 복구된 화면을 보며 숨을 돌렸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걸까? 자신도 모르게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 기대감이 그 마음이 너무 비루하게 느껴졌다. 겨우 이런 일로 기뻐해? 겨우 이런 배려에 설레? 한심해, 정말 한심해. 점심시간 소미는 화장실에 숨어 앉았다. 손에 물을 묻혀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눈동자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혼자 착해 보이고 싶고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면서도 애써 아닌 척하는 그 이중성이 견딜 수 없이 역겨웠다. 그 사람이 잘해준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조용한 사람일 뿐이야. 그걸 가지고 네가 감정을 만들어낸 거야. 조금의 호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사랑 비슷한 걸 만들어내려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에 적었다. 나는 괜찮지 않다. 사소한 온기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우와, 너 잘났다 진짜. 분위기가 팽팽했다. 조별 발표 리허설이 끝나고 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소민이 맡은 부분에서 또 실수가 나왔다. 문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고 타이밍도 어긋났다. 모두는 조용했고 재훈이 입을 열었다. 소민씨, 그 파트는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공유해주세요. 지금처럼 어설프게 넘어가면 안 돼요. 말은 차분했지만 어딘가에 가시가 있었다. 조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소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말했다. 혼자 정리할 수 없는 수준? 어설프게 넘어가면 안 돼? 그게 지금 해야 할 말이야? 회의가 끝나자마자 소민은 도망치듯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며 속으로 외쳤다. 잘났다. 진짜 자기야말로 완벽해서 얼마나 좋을까? 다 알면서 그런 말 해야 돼? 사람 앞에서 창피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눈물이 쏟아지기 직전 소민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좁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따가웠다. 숨이 막혔다.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나 진짜 바보 같아. 그 사람한테 괜히 기대하고 괜히 좋아한 것도 같고 뭐야. 나 혼자 뭐 한 거야? 그날 이후 소민은 일부러 재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의 설명이 들려도 일부러 듣지 않았다. 마주칠 것 같은 시간에는 화장실에 숨거나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 버렸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그래서 더 얄미웠다. 그래서 더 외로웠다. 6화 거리두기와 기회. 이제는 안다. 기대 같은 건 안 하는 게 맞다. 소민은 마음을 닫았다. 그저 잘하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걸 배우고 이 시간 동안 생산적인 경험만 얻어내자고 다짐했다. 질문은 따로 정리해서 메일로 드릴게요. 그날부터 소민은 말이 줄었다. 회의 때도 쉬는 시간에도 질문도 대화도 최소한만.
그게 편할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재훈이 조용히 다가왔다. 소민 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지난번에 PPT 구성 어렵다 했죠? 시간 괜찮으면 저녁에 남아서 같이 한번 볼래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해볼게요. 거절했지만 한 박자 늦은 대답이었다. 재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그래도 혹시 필요하면 말해요. 기회는 열어둘 테니까.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기회는 열어둔다고? 그 말투, 그 표정, 그 눈빛. 왜 이 사람은 자꾸 문을 닫으려는 내 앞에 와서 다정하게 손잡듯 문을 열고 있는 걸까? 밤늦게 모니터를 보며 혼자 PPT를 다시 구성했다. 어딘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자꾸 뒤돌아보게 됐다. 재훈의 말투, 태도,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소민은 생각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일 거야. 다정한 사람. 그게 나한테 특별한 건 아니야. 그래서 기회는 받지만 감정은 닫는다. 싫어. 그 남자의 시선. 요즘 소민이 이상하다. 눈을 피한다. 말도 없다. 전에는 적어도 질문이라도 몇 마디 했는데 요즘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나간다. 재훈은 모니터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뭐 실수했나? 기억을 더듬었다. 딱히 무례한 말을 한 기억은 없었다. 되려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였는데. 재훈 선배,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옆자리에 후배가 말을 걸었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고. 괜히 소민 쪽을 흘끗 본다. 또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나가려는 모습. 말없이 나가는 뒷모습에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아무 감정 없다는 듯이 행동하네. 갑자기 짧고 명확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나 혼자만 신경 쓴 거였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야 했는데 이상하게 더 불편했다. 8화. 겉과 속. 회의가 끝나자 소민은 무표정하게 자리를 정리하며 빠르게 컴퓨터를 끄고는 일어나려 했다. 오늘도 예전처럼 재훈의 말 한마디가 묘하게 걸려 있었다. 다시 확인할 거 있으면 나한테도 물어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렇게 친절한 말이 왜인지 불편했다. 소민씨. 재훈의 목소리가 소민을 멈추게 했다. 재훈이 다가와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소민은 그 시선에 묘한 무게를 느꼈다. 다시 한번 물어볼 게 있으면 말해요. 계속 괜찮아? 소민은 대답하기 전 잠시 멈칫했다. 괜찮다니까. 왜 자꾸 신경 쓰는 거지? 네, 괜찮아요. 소민은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재훈은 잠시 그 대답을 곱씹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알겠어요. 소민은 다시 그가 한 걸음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친절한 사람일 뿐이야. 그게 다야. 하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게 여전히 재훈의 다정한 말투와 태도는 소민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자꾸 신경 쓰일까? 그날 이후 소민은 최대한 그와의 접촉을 피하려 했다. 회의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빠르게 자리를 떠서 누가 볼 새도 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재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는 소민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며 무언가를 알려주곤 했다. 소민은 그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다. 어느 날 재훈이 다시 소민에게 말을 건넸다. 소민씨, PPT 내용 한번 확인해 볼래요? 전에 말했던 대로. 이번엔 소민이 당황하지 않으려 했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소민은 최대한 차갑게 말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훈은 이번에도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소민은 혼자 남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자꾸 내게만 그렇게 잘 돼? 소민은 어지럽게 섞인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다. 그저 무심한 척 하려 했지만 점점 그의 관심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의 다정함이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와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 따뜻함이 어쩐지 그리워졌다. 9화. 사실은 다 이해하고 있어도. 회의실의 공기는 늘 그랬듯 무겁고 소민은 그 무거운 분위기를 더는 견디기 힘들었다. 재훈이 말을 꺼내자 소민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 번만 말해주시면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소민은 그날의 회의 내내 짜증을 억누르며 있었다. 그의 지적은 계속해서 자신을 향한 공격처럼 느껴졌다. 너 이렇게 반복하면 팀에 큰 부담돼. 이미 2번이나 말했잖아. 소민은 속으로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라고 생각하며 내내 고개를 숙였다.
재우는 눈앞에서 아무 감정 없이 이를 지적하며 너는 이 일을 처리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분명해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다. 소민은 숨이 막혔다. 그는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만 그 말은 소민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그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는 그저 공허한 말이었다. 하지만 소민은 이제 더 이상 그가 하는 말에 반응할 힘조차 없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소민은 퇴근길에 재훈과 마주쳤다. 오늘은 뭐가 그리 바빴어요? 소민의 질문은 무미건조했다. 재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냥 일. 그의 말에는 애정도 관심도 없었다. 단지 일이라는 단어만이 덧붙여져 있었다. 소민은 그 말을 듣고 서로의 간격을 느꼈다. 그냥 평범한 동료. 그렇게만 생각하려 했다. 소민의 눈길이 그에게 갈 때마다 재훈은 그냥 무심하게 대답하거나 지나쳤다. 이 정도의 감정 혹은 애정은 없다고 생각했다. 소민도 그가 말하는 거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그저 일이면 일이었고 그가 말하는 건 일이었다. 그가 그렇게 무심히 대하는데 자신이 그에 대해 의미 있는 감정을 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소민은 더 이상 그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다시 회의가 시작됐다. 소민은 말없이 재훈의 말을 들었고 그가 지적하는 내용을 적어두기만 했다. 이번 주까지 자료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그 말에 소민은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은 그 뒤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소민 역시 그에게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저 그런 관계가 됐다. 10화 숨겨진 공기처럼 소민은 하루하루를 그저 무감각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재훈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소민에게 다가오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고 소민 역시 더 이상 그에게 무엇을 바라는 일이 없었다. 이산화탄소처럼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무겁게 그러나 묵묵히 존재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지나갔다. 재훈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갔고 소민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다. 내일 회의 준비 마무리 잘해. 재훈은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감정도 없이 그저 사라져가는 사람처럼. 몇 주가 지나고 소민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회사의 동료일 뿐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구나. 소민은 눈을 감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 순간 더 이상 그에 대한 미련도 기대도 없었다. 소민은 자신이 이 사람과 공유했던 시간들이 단지 공기처럼 무의미하게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소민은 사무실을 떠나며 재훈을 마지막으로 봤다. 그가 보고 있는 화면에 신경 쓰지 않고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지나쳤다. 그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잠시 봤지만 그 눈빛은 아무런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을 지나친 것처럼 그냥 지나갔다. 그 후로도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어쩌다 마주칠 때마다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공기 속에 섞인 기체처럼 서로를 의식할 필요도 없이 그저 희미하게 존재할 뿐이었다. 소민은 그렇게 점점 더 그를 잊어갔다. 어떤 감정도 없었고 그의 존재도 그저 미미한 기체처럼 스며들어 더 이상 그녀의 일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도 없는 상태로 스며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서로의 삶에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산화탄소처럼 사라졌다. 우리가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 숨쉬기 위한 합의일 뿐이다. 그걸 사랑이라 믿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환상을 만든다.